그러니까 자, 오늘은 취소 파트죠. 129페이지 129페이지에 네모 3 법률행위의 취소. 이 전주에 잠깐 나왔지만 취소라고 하는 건 유효인 법률행위를 없애는 게 원칙이죠. 1월 1일 날 계약했는데 3월 1일 날 취소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무효다. 3월 1일부터 무효다. 1월 1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129페이지 양가로 1번 제1류에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 효력을 후에 행위 시점으로 뭐해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그다음에 취소란 말은 언제만 쓴다? 세 글자 뭐? 제작사. 그럼 취소권자 이미 세 사람은 정리했죠. 제한 능력자, 착오자, 사기강박의 피해자. 네, 두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 대리인하고 승계인. 여기 140조 법조문 보시면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권을 누가 행사하냐 이건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일어나거나 사기강박에서 의사표현자, 그다음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권자 땡땡 다섯 글자 뭐 제작사 대승 이렇게 다섯 글자인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쭉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다시 법조문 보시면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하시고 두 번째 줄 제일 뒤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아버지 엄마 동의 없이 혼자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자, 여러분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면 아버지 엄마 동의 없이 하면 유효인데 나중에 그 계약 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미성년자라도 대리행위는 혼자서 할 수 있다 없다. 대리행위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이 그건 혼자서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잡으십니다. 갑이 18인데 아버지가 미리 물려준 3억짜리 집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이 집을 을한테 팔았는데 4억에 잘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자, 4억에 팔도 유효하죠. 근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4억에 잘 팔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아버지한테 연락을 안 드렸으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알면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갑이 을한테 저 미성년자입니다 하면서 취소를 했어요. 그럼 취소하면 계약 무효로 돼버리죠. 근데 갑이 재수가 없었던 게 갑의 아버지도 이 부동산을 팔 생각이 있었다 이겁니다. 갑의 아버지도. 근데 갑의 아버지가 팔 생각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아들놈이 3억짜리를 얼마에 잘 팔았다. 4억에 잘 팔았는데 이걸 혼자 취소했대요. 맞는다 안 맞는다? 더 맞죠. 더 맞고 나서 아버지가 이 계약을 살리고 싶으니까 저기요 우리 자식이 당신한테 취소를 했는데 취소도 법률행위죠. 취소인데 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취소했으니까 내가 우리 아들이 한 취소를 내가 다시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이게 될 거냐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지금 취소도 몰라 죽겠는데 취소를 또 취소한다. 복잡하다 이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럼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간단해요 여러분. 다시요. 법률행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면 유효인데 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 전주에 미성년자라도 동의 없이 대리행위만큼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민법 117조가 허락을 했으니까 법조문이. 그럼 두 번째 거기 140조가 제한 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했죠. 이것도 법이 허락했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범위에서 미성년자가 즉 제한 능력자가 아버지 엄마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전체는 대리행위하고 취소권 행사는 법이 특별히 허락했으니까 혼자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아버지 엄마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딱 두 가지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이 전체던 거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가 안 됩니다. 117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하는 취소권 행사. 이것도 140조가 혼자 하라고 허락해놨으니까 이것도 혼자서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여러분 시험 보면서 이 두 가지 빼면 나머지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하면 나중에 아버지 엄마가 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법조문에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대리인 제한됩니다. 여러분 이 전주에 했습니다. 자, 대리의 기본 명제, 법률 행위는 누가 한다? 대리. 효과 책임은 누구한테? 본인.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강박 당해서 계약하면 유효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죠. 내 취소권은 대리인한테 있다, 본인한테 있다. 본인한테. 그래서 여러분 법 조문에는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는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보호자를 말합니다. 보호자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임의 대리인은 원칙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본인이 취소권 자체를 수권하지 않는 한 임의 대리인 원칙 취소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가로 3번 대리인 나왔죠. 거기 두 번째 줄 앞에 다만 있습니다. 다만 임의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인이 있으면 그 다음 줄 중간 그 취소권은 직접 누구한테 기속함으로? 본인한테 기속함으로 임의 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된다. 그래서 취소권 자체를 수권받지 않는 한 임의 대리인은 원칙 취소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 문제가 뭐냐면, 자, 취소권자가 5글자로 재, 착, 사, 대승이죠. 그럼 이쪽만 취소하는 거지 상대방은 죽었다 캐나도 취소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상대방은 안 됩니다. 재착사 대승은 하지 상대방 X 그 세 가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정리하시면 되고, 뒤로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취소권 행사가 나오는데 역시 꽤 잘 나옵니다. 10년간 4번인데 142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 즉 확정된 경우는 그 취소는 누구한테 하라? 상대방.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다. 근데 이 계약을 왜 했나? 자, 갑과 을이 계약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누구죠? 상대방. 근데 왜 계약했나 봤더니 을이란 놈이 갑한테 사기쳤다. 사기쳐서 갑의 집을 샀다. 사고 나서 사기친 놈이 바로 병한테 팔아버렸다. 그리고 병한테 등기를 넘겼다. 그럼 현재 등기가 병한테 있죠. 이때 갑이 지가 사기당한 걸 알았다.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건데, 을한테 계약을 취소하냐 병한테 계약을 취소하냐 이겁니다. 당연히 누구한테 취소하라? 나랑 계약을 맺은 사람, 상대방한테만 취소하지 병한테는 취소권 행사가 아예 안 됩니다. 항상 나랑 계약을 맺은 사람. 그리고 집을 찾아올 수 있냐 없냐는 그 다음 문제죠. 사기죠. 비통착사는 선의의 제3자가 보되죠. 만약에 얘가 몰랐다, 선이다, 그럼 취소해도 병한테는 집 달라고는 못하고, 내가 악이면 집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다음 문제고, 항상 취소는 나랑 계약을 맺은 사람. 10년간 4번입니다. 그 사람한테만 취소할 수 있다시고. 3번 취소의 방법은 뭐 간단하니까 나중에 보시고, 그 아래 파란색 3번 취소효과. 취소효과는 딱 세 글자, 무슨요? 소급표. 법정 보시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O다 X다. 취소한 때가 아니고 계약한 때로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132페이지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나왔죠. 여러분 계약했는데 무효 내지 취소더라. 그러면 그 계약 무효다, 취소다 주장할 수 있는데, 내가 무효 취소 주장하지 않고 그 계약, 그 등기 유효한 걸로 인정해 줄게. 이게 뭐다? 추인. 그럼 추인은 취소권을 행사하겠다, 행사하지 않겠다?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죠.
추인은 취소권의 폭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양가로 1번 취지 나왔죠. 거기 세 번째 줄 중간에 즉 다음에 추인은 뭐다? 취소권 포기. 그럼 여러분 추인은 취소권 포기면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건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알고 하는 거죠. 너 추인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써야 됩니다. 모르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 마지막 반가로 2번 제일 아래 반가로 2번 가시면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알고서랍니다. 알고. 모르고 하면 안 됩니다. 알고서 내가 취소권 포기할게. 이게 추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143조 법조문 보시면 그 위에 143조 법조문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여러분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한 거죠. 그럼 추인하면 취소하면 원래 자 취소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추인했다는 것은 취소권을 포기했다. 그럼 취소하지 않겠다. 그럼 무효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요. 그럼 확정적 유효로 바뀐다는 말은 유효로서 확정이 됐죠. 그럼 효과가 번복이 된다 는다? 안 되니까 추인한 다음에 나 다시 취소할래. 이딴 것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추인에는 취소가 안 된다. 그 다음 144조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럼 144조 보시면 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자 취소의 원인 세 글자 뭐? 취소 원인 세 글자 뭐? 재착사. 그래서 추인은 언제만 가능하다? 재착사에서 벗어난 다음에.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 즉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피해자는 거기서 벗어난 다음에만 가능하다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게 여러분 만약에 사기나 협박당한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조폭 수용돼 버립니다. 자 조폭이 을이 갑을 협박해서 계약했어요. 그럼 협박해서 계약하더라도 일단은 뭐하다? 유효하다. 근데 피해자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추인하면 취소가 된다 는다? 추인하면 확정유효니까 취소 안 되죠. 만약에 근데 협박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조폭들이 그걸 알면 협박에서 계약서만 쓴다 한 줄 더 쓴다. 한 줄 더 쓰죠. 뭐 한다고? 추인한다고. 그럼 이걸 인정해버리면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버렸죠. 그럼 다시 취소가 된다 는다?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조폭들이 이렇게 해버리죠. 이걸 막기 위해서 추인은 저 강박에서 뭐 벗어난 다음에 경찰서 간 다음에 이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강박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근데 보호자는 이런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보호자는 안 받아요. 여러분 저기 보십니다. 여기 지금 18 먹은 애가 사악에 매매하더라도 유효한데 뭐 할 수 있다? 취소한다. 취소하면 계약이 무효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유리한 계약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때 18 먹은 애가 계약했는데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유리하니까 아버지가 가서 을한테 가서 저기요 어제 했던 우리 아들이 한 계약 제가 추인할래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자식은 아직 미성년자죠. 근데 아버지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다시요. 원칙과 예외. 추인은 언제만 가능하다? 재착사에서 벗어난 뒤에만. 근데 보호자인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 이러한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조문 2항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추인은 원칙적으로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에 차고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신자는 그 상태를 벗어난 뒤에만 가능하다. 근데 그 다음 다만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둘 다 보호자예요. 이 사람들이 추인한 때는 그러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는 자식이 미성년자라도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지금 방금 봤던 추인은 취소권자가 나 취소하지 않고 유효한 걸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의사표시 말로 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추인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한마디도 뻥끗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취소할 생각이 없구나 하면서 법이 취소권을 뺏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법률 규정에서 뺏어가니까 법률 규정 줄이면 말이죠. 줄이면 법정. 그래서 법정 추인. 오른쪽 5번 목차가 뭐죠? 법정 추인. 당사자는 의사를 표시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45조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이 있어. 자,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자,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제착사에서 벗어난 후에. 제착사에서 벗어난 후에 다음 각 호에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본다 간주한다죠. 본다. 그래서 6가지 1호부터 6호까지 6가지가 있는데 3월에 이제 완벽히 정리할 거니까 지금은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 자, 갑하고 을하고 을이 3억짜리 맹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 갑한테 사기쳐요. 맹지는 개발이 안 되죠. 허가가 안 납니다. 건축허가. 근데 사기쳐가지고 이걸 을이 갑한테 10억에 팔아요. 10억에 팔고 1월 1일 날 계약금 1억을 줬고 그다음에 1월 15일 날 중도금 4억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1월 31일 날 잔금 5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이 1월 5일 날 지가 사기당한 걸 알았어요. 그럼 지가 사기당한 걸 알면 이 매매계약 취소하면 간단하죠. 근데 갑이 취소하지 않고 1월 15일 날 4억을 갑의 통장에다 입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가 사기당한 걸 알았는데 알면서도 4억을 을의 통장에 사기꾼 통장에 입금했다는 말은 취소할 생각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니까 갑이 추인한다는 말은 입 밖으로 한마디도 뻥끗도 안 했죠. 그래도 법이 취소권을 뺏어가는 게 이게 무슨 추인? 법정 추인입니다. 법정 추인. 근데 돈 주면 법정 추인 되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또 혼자 무슨 생각하고 있다. 근데 왜 사기당했는데 4억을 줬을까? 그거는 갑이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겠죠. 1월 4일 날 9시 뉴스를 봤는데 이 땅이 개발된다고 뉴스 나왔다. 그럼 갑이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돈 입금할 수 있죠. 내부 사정은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4억을 입금하면 취소 사정이 없는 거죠. 그럼 법정추인 된다. 그게 1호가 뭐죠 여러분? 1호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거 중도금 써면 이게 일부 이행한 거. 그럼 취소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 6가지가 다 취소할 생각이 없는 경우에요. 그 6가지를 암기해야 돼. 이제 올해 또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럼 이제 1호부터 동그라미를 칩니다. 1호 제일 앞에 전자 동그라미 치시고 2호에 이자 동그라미 치시고 3호에 경자 있죠. 경자 동그라미 치시고 4호에 담자 동그라미 치시고 5호에 취소할 수 있는 시간 권리의 전부를 양도의 양자 동그라미 치시고 6호에 강제 집행의 집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다 연결하시면 6글자 연결하면 전, 이, 경, 담, 양, 집이죠. 그러다 이자, 오자를 붙이십니다. 전희경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쇼트트랙 1세대 국가대표 선수죠. 전희경 담양에 집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부산 사람이에요. 그냥 전희경 담양집 하고 저기 붙입니다. 이자, 오자. 여기 이자, 오자 무조건 시험 문제 정답은 이자, 오자만 나와요. 여기 이자, 오자를 붙였는 게 이자는 거기 이유가 뭐죠? 이행의 청구. 5가 취소할 수 있는 시간 권리의 전분의 일부의 양도 있죠. 여기 칠판에 이자, 오자는 그 말이에요. 2호하고 5호. 2호, 5. 그리고 2호를 쓴 게 그 2호하고 5호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만 법정 추인이 됩니다. 해야만 법정 추인이 된다. 그래서 1호, 3호, 4호, 6호는 사기꾼이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2호하고 5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만 법정 추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 1월 달에는 이 아래도 볼 필요 없이, 아래도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쓰기만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1월 달에는 암기하실 게 딱 이 6글자예요. 법정 추인이 뭡니까 하면 8글자로 뭐 그냥 몰라도 전의경, 담양, 집이요. 이것만 집에 가서 10번만 반복하십니다. 법정 추인 뭡니까 하면 전의경, 담양, 집이요. 이제 3월 달에 전자, 이자, 행자, 담자, 양자, 뜻자 이거 의미가 뭐고 이거는 이제 3월 달에 안 계시면 되니까 지금 1월 달은 법정 추인 나오면 전의경, 담양, 집이요. 이것만 정하십니다. 전의경, 담양, 집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뒤로 넘기시면 135페이지 6번 취소권의 행사 기간 있죠. 거기 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자, 추인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제착사에서 벗어난 날. 이때부터 3년 내에. 그다음에 법률행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라. 자, 잠깐 이거 이 전주에 나왔었죠. 자, 제3공화국 정치인 판례에서 대한민국에서 민법을 가장 잘한다는 변호사들이 끝까지 뭐만 주장했다? 무효만 주장했고 취소는 주장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취소는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가라니까. 그랬더니 10년 넘었었죠. 그래서 취소는 항상 이렇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년, 10년, 예전에는 3년, 10년 자체도 시험이 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러분, 무효는 100년 지나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두 가지. 그럼 무효는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취소는 기간 제한이 있다. 큰 틀. 거기다가 무효, 기간 제한 X.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는데 취소는 기간 제한이 있구나. 큰 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취소 파트도 80%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파트의 마지막 조건과 기한 142페이지 가시면 조건과 기한. 자, 방금 전까지 우리가 공부한 건 법률행위를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바로 효력이 소멸하는 거, 이걸 봤는데 사회 실제 봤더니 법률행위를 했는데 효력 발생이나 소멸이 뒤에 나중에 일어난 것도 있더라. 이런 제도를 묶어서 조건과 기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142페이지 조건의 서설 나왔죠. 여기 보시면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동그라미, 효력 동그라미 치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 밑줄, 불확실한 사실. 여기에 성취 여부의 의존권은 법률행위의 부관. 이걸 조건 그러고, 147페이지 가시면 147페이지 가시면 아래쪽에 네모의 기한 있죠. 기한. 거기도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또는 채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자, 확실한 사실 밑줄. 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의 의존기한은 법률행위의 부과. 그러면 자, 조건과 기한 둘 다 어디에 있다? 동그라미 쳤다. 효력. 자, 여러분 첫날부터 했던 거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3가지 있죠. 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럼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답니다. 그래서 조건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을 하더라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가지만 있으면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은 했다. 근데 조건이 붙었다, 기한이 붙었다, 이 말은 효력의 발생시기나 소멸시기만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항상 5년에 한 번씩 어떻게 나오냐면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관련된 요건이 내리 나옵니다. O다 X다. 이미 성립은 했다 안 했다? 했고 효력만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 파트에 효력의 동그라미 쳤죠. 그 위에다가 성립 X. 효력과 관련된 거지 성립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게 첫 번째 시험 문제고, 두 번째 시험 문제가 밑줄 친 게 있죠. 조건은 어디에? 불확실한 사실.
기한은 어디에? 확실한 사실. 그래서 국어 개념이 아닙니다. 국어 개념이 아니고 법률 개념. 장래 사실 발생이 불확실하면 조건이고 확실하면 뭐다? 기한. 맨날 하는 거. 첫눈이 오면 차를 사주겠다. 조건보다 기한보다. 기한. 우리나라에 첫눈 반드시 온다 안 온다. 날짜 몰라도 첫눈 오죠. 그럼 불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래서 이건 기한부 증여. 자, 시험에 나왔던 거,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 갑이 을한테 병이 죽으면 내가 이 물건을 너한테 줄게. 조건보다 기한보다. 사람은 반드시 죽죠. 이건 기한부 증여. 그다음에 공인중개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조건보다 기한보다. 여러분한테는 다 기한이 되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시험 문제는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불확실하죠. 조건부 증여. 그러면 공인중개 시험이 끝나면 차를 사주겠다. 조건보다 기한보다. 시험 반드시 끝나죠. 이건 기한부. 그래서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뭐? 기한. 이렇게 하시고 142페이지. 그럼 거기 서술 받고 2번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나왔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나 안다 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쭉 정리하십니다. 자, 정지 조건. 자, 조건은 방금 둘 다 효력과 관련된 거라고 했죠. 근데 효력이 정지 스탑돼 있다. 그럼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처음에 바로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법률행위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다가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이렇게 부르고 해제 조건부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니까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를 하면 바로 처음에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무효가 되버리는 게 해제 조건부 법률입니다. 그래서 개념 완벽히 암기하십니다. 정지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해제는 처음부터 줬다 안 줬다? 줬답니다. 나중에 이제 효력이 사라지는 거. 그러면 얘는 뭐 간단하죠. 맨날 하는 거니까 이거 갑이 을한테 1월 1일 날 을한테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한 대 사주겠다. 이렇게 1월 1일 날 했어요. 그럼 1월 법률행위는 언제 했다? 1월 1일 날. 근데 1월 1일 날은 차 사줄 권리부가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입니다. 무효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1월 25일 날 합격자 명단에 을의 이름이 있더라. 즉 11월 25일 날 합격했다. 그럼 이때 차 사줄 권리무가 발생하죠. 이게 뭐다? 정지 조건. 처음에 효력 발생하지 않다가 조건 성취하면 그때부터 차 사줄 권리무가 발생한다. 그러면 해지 조건 안 쓰겠습니다. 이걸 정반으로 해도 돼요. 해지 조건은. 네가 학원 다니기 힘드니까 차를 한 대 사주겠다. 그럼 바로 차 사줄 권리무가 발생했죠. 근데 합격하면 돈 버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거 말고 이제 사회 실제 쓰는 거 그냥 하면 갑이 삼촌이고 을이 조카입니다. 을이 현재 대학생이에요. 근데 삼촌이 대학생 을한테 네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30만 원씩 용돈 줄게. 근데 현재 대학생이죠. 그럼 바로 30만 원 용돈 줄 권리무가 발생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졸업하면 조건 성취했죠. 그럼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거. 이게 해제 조건부. 다시요. 정지 조건은 처음에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조건 성취하면 주는 거죠. 해제 조건은 처음에 준다 안 준다? 준다. 근데 조건 성취하면 돌려받는 거죠. 이게 해제 조건. 그래서 이 개념 완벽히 정리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책보다는 이걸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3번 이상한 말 써져 있죠. 3번 목차가 뭐죠? 수의조건 비수조건. 이상하죠?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30년간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지워버리면 되고 4번 가장조건 가짜 조건이죠. 거기 양가 1번 법정조건 나왔죠. 역시 영원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절대 죽어도 안 나옵니다. 뒤로 넘기시면 양가로 이번에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있죠. 그건 중요한데
거기서 기성 조건하고 불능 조건은 3월 달에 할 거고 오늘은 불법 조건만 할 겁니다. 불법 조건. 151조 1항 보시면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자,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여러분, 조건이 싸가지가 없다. 즉 조건이 불법이다. 영원히 시험이 하나뿐이에요. 조건이 불법이면 조건만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그것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래 반가로 1번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이때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 자체도 잘 나오고 판례도 잘 나와요. 판례. 예컨대 부척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액이야. 여러분 보면서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액했다. 이 말은 첩한테 물건을 줬다 안 줬다? 무슨 조건? 줬다 안 줬다? 줬답니다. 줬다. 증액 공짜로 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갑이 남자고 을이 첩이에요. 첩인데 해제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말은 아파트를 바로 줬다 안 줬다? 줬답니다. 줬는데 네가 첩생활을 그만할 거면 아파트를 돌려달라. 이게 해제 조건부 증여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첩관계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쓰인 거죠. 그러면 이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면 조건만 무효다. 법률행위 전부. 그래서 증액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예컨대 부척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액은 부척관계 종료에 지장을 주는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반사적인데 즉 조건이 불법인데 이와 같이 조건이 반사적인 경우에는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액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 여러분 그러면 자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척관계 종료를 정지 조건으로 아파트 증액했다. 그럼 불법이다 적법이다? 네가 뭘 물어본지 모르겠다 지금. 그 말이 뭔 말인지. 부척관계 종료를 정지 조건으로 증액했다. 적법 불법? 이미 적법하다고 첫날 공부했어요. 뭐? 첩관계를 단절하기로 하면서 생활비, 양육비 지급하기로 했죠. 지금 첩관계를 바로 준다. 첩관계를 단절하면 그때 생활비, 양육비, 아파트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그래서 이 정지해제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게 구별이 되는데 말 들었는데 저 말이 뭔 말이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다시요. 첩관계 단절을 해제 조건으로 아파트를 줬다. 이 말은 처음부터 아파트를 줬다 안 줬다? 줬습니다. 근데 첩관계를 단절할 거면 돌려줘. 그럼 첩관계 강요 수단이죠. 그러니까 불법. 근데 첩관계 종료를 정지 조건으로 아파트 줬다. 그럼 처음에 아파트 줬다 안 줬다? 안 주고 첩관계 불법을 종료하면 그때 아파트 주겠다는 거죠. 그때는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개념을 이 개념을 나중에 뒤에 굉장히 많이 써요. 쓸 때마다 항상 정지는 처음에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해제는 처음부터 줬다 안 줬다? 줬다. 개념을 쭉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145페이지 6번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나왔죠. 자 147조 법조문인데 칠판에 있어요. 자 1항 보십니다. 1항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여러분 여기 정지권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항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칠판 있죠?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잃는다. 그러면 여러분 조건 성취는 소구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구표가 있다는 말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효다 이 말이죠.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찾준다. 12월 25일 날 찾준다. 12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조건 성질은 둘 다 소급표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겁니다. 근데 사망 가시면 사망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그 성질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 조건 성취는 원칙은 소급표가 없지만 손해보는 사람만 없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소급표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보십니다. 여러분 여기 삼촌이 조카한테 네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줄게. 그러면 해외적금으로 증여했죠. 근데 공부하라고. 근데 학점이 3.0 이하가 되면 용돈을 안 준다 했습니다. 근데 3학년 2학기 때 학점이 3.0 이하가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용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면 소급표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삼촌하고 조카가 근데 네가 3.0 학점이 3.0 이하가 되면 그 전에 뒀던 용돈도 다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또 학생 걱정 말고 그냥 얘니까 3.0 이하가 되면 그 전에 줬던 용돈 다 돌려줘 할 수 있죠. 특약으로 뭘 준 거죠? 소급표. 그럼 특약으로 소급표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소급표가 없는데 특약으로 소급표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뒤로 넘기시면 147페이지 147페이지 제일 아래 시기하고 종기 있죠. 여러분 시기 종기 이런 게 아니고 시기는 뭐뭐 붙어. 그럼 쓰면 돼요. 뭐뭐 붙어가 시기예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이게 뭐다? 시기. 147페이지 제일 아래 시기 종기 있죠. 뭐뭐 붙어가 시기. 그럼 종기는 뭡니까? 뭐뭐까지 6월 30일까지 첫눈이 올 때까지 이게 뭐다? 종기. 그렇게 쓰시면 되고 법조문 보십니다. 법조문 1항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죠. 3월 1일부터 그러면 언제부터 생긴다?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6월 30일까지 하면 6월 30일까지만 효력이 있고 7월 1일부터는 효력을 상실하죠. 그러면 기한도래 여러분. 기한도래도 소급표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죠.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니까. 근데 거기는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 잘 보십니다. 자 정리하십니다. 그러면 조건 성취 기한도래 둘 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조건은 사망 법조문이 있었죠. 원칙은 없는데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표를 줄 수가 있다. 근데 기한은 법조문 사망 자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은 기한은 두 사람이 특약을 하더라도 죽었다 깨라도 소급표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이 허락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뒤로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기한은 시기든 종기든 그 효력에는 소급표가 없죠. 포인트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표를 인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법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사망 법조문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요 결론 조건 성취 기한도래 둘 다 소급표가 없는 게 원칙이죠. 근데 조건은 당사자가 특약을 하면 소급표를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기한은 특약을 하더라도 절대 소급표를 줄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 다시 가시면 양가로 2번하고 3번하고 오른쪽 4번 법조문 3개 있죠. 148조, 149조, 150조 있는데 148조하고 150조가 10년에 2번, 3번 나온 겁니다. 근데 법조문 자체 나오니까 법조문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149조도 마찬가지 법조문 자체로 나오는데 여러분 149조는 무려 10년간 6번이나 출제됐습니다. 법조문 자체로 146조. 그래서 149조. 149조 간단하니까 먼저 149조부터 149조 보시면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제목 보시면 조건부 권리는 게 나왔죠. 이래 볼래요. 그럼 조건이 붙었지만 이것도 권리는 권리죠. 그럼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조건 권리를 담보로 맡기고 돈 빌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법조문 자체로 10년간 연습반. 그래서 조건부 권리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48조하고 150조 역시 조문만 나오니까 조문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처음 보면 조문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거기 150조 1항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50조 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칠판 보십니다. 갑이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을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겠죠. 그러면 자랑하는 건 좋은데 한 사람한테 한 번만 해야지. 만날 때마다 자랑한다. 그럼 들었다가 나중에 짜증 난다 안 난다? 난다. 갑이들한테 10번을 자랑했어요. 그럼 짜증 나죠? 그러니까 을이 너무 열받으니까 갑을 열받게 하려고 놀리려고 을이 갑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운전면허 시험이랑 난이도 비슷한 시험 이렇게 놀립니다. 갑 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갑 너는 평생 합격 못해. 나는 2달이면 합격해. 이렇게 말싸움합니다. 그럼 말싸움이 끝나야 되는데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써버립니다. 갑일한테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 집을 주겠다. 합격 못하면 을이 집 주겠어요. 을이. 어쨌든 이렇게 내 집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까지 써버렸습니다. 그럼 을이 합격하면 갑은 집을 줘야 되죠. 근데 을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3월달 모의고사부터 전국 수석이야. 그럼 시험 보면 합격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계속 수석이야. 그럼 갑은 응답시 집을 줘야 되죠. 갑이 집을 안 줄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을이 시험 보기 하루 전날 갑이 을의 팔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팔 부러지면 마킹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합격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때 이 을은 네가 내 팔을 부러뜨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합격할 수 있었으니까 너 나한테 집 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1항. 갑이 조건 성취를 방해했죠. 그러면 을은 나 합격했다 주장할 수 있다. 2항은 정반대. 2항 보시면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을 성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을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도저히 자기 적성이 안 맞아요. 찍으면 30점인데 풀면 20점이야. 그럼 합격이 된다, 된다? 아닙니다. 근데 을이 시험 보는 날 안 됐대서 컨닝해서 합격했어. 컨닝해서 합격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네가 컨닝하지 않았더라면 합격을 못했을 거니까 나 너한테 집 못 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2항. 그 다음에 왼쪽 148조 법조문. 148조. 자,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다시 여러분, 을이 3월 달부터 모의고사가 전국 수석이야. 그럼 이제 을이 시험 보면 합격을 하겠죠. 합격하면 갑은 집을 줘야 되죠. 그럼 온전한 집을 넘겨줘야 되는데 갑이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10월이면 시험 보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9월 달부터 밤마다 술을 마시는데 술만 마시면 자기 집 벽돌을 한 장씩 뺀다.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온전한 집을 넘겨줘라. 이게 148조. 자, 조문의 의미는 다 이해했죠? 그리고 시험은 케이스로 안 나오니까 조문 자체로만 나오니까 이런 조문이구나 하시고 조문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뒤로 넘기시면 148페이지 2번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있죠. 여러분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한은 둘 다 장래 그 사실 발생이 확실하죠.
확정한데 왜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입니까? 이거면 간단해요. 날짜를 알면 확정기한, 날짜를 모르면 뭐? 불확정기한. 그러면 첫눈이 올 때까지 그러면 뭐? 불확정기한. 6월 30일까지 그러면 확정기한. 그래서 날짜를 아냐 모르냐 이걸로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을 나눕니다. 이렇게 하시고 3번 기한의 이익. 자, 기한의 이익이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주어짐으로써 계약 당사자 일방이 누리는 이익인데, 자 보십니다. 을이 갑한테 1월 1일 날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줬는데 을이 갑한테 돈 빌릴 때 변제기는 12월 31일로 정했어요. 12월 31일. 그러면 갑은 지금 누구 돈 빌려갔죠? 을의 돈, 남의 돈 빌려갔죠? 남의 돈 빌려가는데 12월 30일까지는 돈 갚을 필요 있다 없다? 돈 안 갚고 지 맘대로 돈 쓸 수 있죠? 이게 갑이 12월 30일까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주면서 당사자 일방이 누리는 이익. 그래서 기한의 이익. 이러한 기한의 이익은 계약을 보면 어떤 계약이면 살펴보면 채무자한테 있는지 채권자한테 있는지 양쪽 다한테 있는지 거의 100%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계약을 받아도 모르겠더라. 모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법조문 1항. 기한은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무자의 이익을 양수로 추정한다죠. 여러분 그 법조문에서 시험이 나온 게 딱 두 가지예요. 한 번 어떻게 나왔냐면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양수로 추정한다.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무자. 그게 한 번 나왔고 또 한 번 나온 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양수로 간주한다 나왔습니다. 간주다 추정이다. 추정. 그 두 가지로 장난치고 그 다음에 2항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갑은 언제만 돈 갚으면 된다? 30일. 그러면 12월 30일까지는 돈 안 갚아도 되죠? 근데 갑이 1월 달에 로또에 당첨됐다. 로또. 그래서 갑이 1월 말일 날 돈 갚아버렸다. 이게 법적으로 갑이 뭘 포기한 거다? 기한의 이익을. 12월 30일까지 돈 안 갚아도 되죠? 근데 1월 말에 변제했다니까요. 1월 말에 변제하면 이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겁니다. 근데 포기할 수는 있죠? 근데 상대방한테 손해주면 된다, 된다?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손해는 배상해 줘야 되죠? 그러면 1월 말에 갚을 때 이자를 1월 달치 이자만 준다. 12월 31일까지. 12월 30일까지. 은행은 다 주진 않지만 은행도 돈 줘야 되죠? 중도, 상환, 수수료. 그게 기한의 포기예요. 포기고 상대방한테 손해배상하는 거. 그래서 그 개념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법률행위 파트가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조금 쉬었다가 물권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